안녕하세요. 메가공무원 영어 박수연입니다. 자, 오늘 4월 8일 토요일이고요. 오전에 여러분 가셔서 국가직 응시하고 오셨을 텐데 시험 잘 보셨습니까? 예, 좋은 성과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자, 오늘 국가직 시험을 저도 이제 여러분 시험 끝난 다음에 한번 풀어봤는데 최근 4개년 코로나 이슈 이후에 치러진 시험들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나쁘게 나오진 않았어요. 너무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어렵지도 않고. 그런데 이미 점수대가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커트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작년이 여러분 너무 쉬워가지고 100점이 수두룩했죠. 제가 볼 때 올해는 일반 행정직 기준으로 90점 정도는 돼야 여러분이 합격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역별로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작년이랑 좀 달라졌던 점은 일단 독해는 똑같이 10문항이 나왔고요. 달라진 게 문법이 평균 4문항 나오다가 1문항 줄었죠. 문법 3문항 되면서 생활영어가 특이하게 3문항 나왔습니다. 이디엄형 2개, 그 다음 해석형 하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문항 비중이 생활영어가 보통 2개 나오는데 하나 많아졌다는 거, 그리고 문법이 하나 줄었다는 거, 뭐 그 정도고 어휘는 되게 평이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문법은 작년보다 좀 어려워졌습니다. 작년이 워낙에 쉬워가지고 국가직, 지방직 다. 그리고 독해는 지문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작년보다 조금 높아지기는 했습니다만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 기준으로 봤을 때 답을 못 찾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커트는 일단 90점 정도는 돼야 합격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각 문항 해설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변별력 있는 문항이 어떤 거였는지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문항 해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죠. 제가 변별력 있는 문항, 그래도 20문제 중에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좀 까다롭다고 생각했을 법한 문제를 4개 집어놨는데 4개가 다 못 풀 문제는 아닙니다. 4개 중에 작정하고 너 틀리려면 틀려 이렇게 낸 건 제가 봤을 때 어법 7번 문제고요. 나머지는 자 독해 중에 17번, 19번, 20번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이 중에 7번하고 19번은 어려운 문제가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민 많이 해도 틀릴 수 있는. 그런데 사실 제가 그 독해 10개 중에 이 2개가 난이도가 있긴 있어서 추려놨지만 합격권에 있는 그 친구들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 빈칸하고 무관한 문장은 맞추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탈 4개를 잡았지만 정말 20문제 안에 좀 많이 틀리겠다, 정말로 오답률 높겠다 하는 건 2개고요. 17번, 20번은 예, 합격권 친구들은 보통 맞추는 정도 수준으로 출제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85점부터는 지역별로 다르니까 예. 국가직이죠. 죄송해요. 85점부터는 조금 기대를 하셔도 좋은데 중요한 건 일단 다른 과목들의 점수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되니까 우선 좀 그래도 합격 될 만하다 하시면 90점. 예, 그렇게 제가 커트를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항 해설을 한번 시작해보죠. 자, 1에서 4번이 밑줄 친 그 어휘 동의어 찾기인데요. 1, 2번은 동의어 문제, 그리고 3, 4번은 수거 문제였는데 자, 예년하고 똑같죠. 모르는 수거도 빈칸으로 놓으면 풀 수 있게 출제를 했고 뒤에 어법이랑 독해를 조금 난이도 있게 주다 보니까 이번엔 어휘는 조금 평이하게 줬습니다. 그리고 어휘도 1번은 사실 기본 이론 때부터 제가 별표 쳐줬죠. 근데 사실 제가 별표를 쳤던 이유는 이 인티밋은 독해 빈칸의 답이 잘 되고 어휘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어휘 시험용 단어는 아닙니다. 늘 얘기하지만 독해용 단어도 어휘에 나와서 출제된 거고요. 한번 훑어보면 2번 같은 경우는 옛날 기출어휘죠. 9급, 7급에 다 출제가 됐었고 우리 기출할 때부터 중요하다고 했던 게 출제가 돼서 사실 1, 2번은 맞추라고 깔아준 문제고요. 3번은 홀드오프 별로 유명하지 않을 수거입니다. 어바이드 바이는 꽤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요거는 3번 같은 경우는 몰라도 빈칸으로 놓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고 4번은 여러분 준수하다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 2, 4번 어휘 수거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다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은 독해에서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독해 빈칸의 답도 잘 되는 intimate, 친밀한이란 뜻이니까 선지 중에서 가까운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의 노이즈는 뭐 중학교 단어죠. 시끄러운, close가 형용사로 가까운이라 답 2번이고요. outgoing은 고아웃이 외출하다죠. 그래서 얘가 지금 형용사 됐는데 친구 만나러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외향적인. 자, 그 다음에 consider it, 어휘 시험에서 중요하다고 늘 별표 쳤습니다. considerable하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considerable을 훨씬 많이 보죠. 얘는 상당한 이란 뜻이고요. consider it은 물론 얘도 중요해요. consider에서 나온 형용사 둘 다 어휘 시험에서 중요한데 considerable 더 많이 본다고요. 자, 어휘든 독해든 더 많이 나와요. 상당한이고 consider it은 사려 깊은이라는 성격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단어는 intimate, 자, 그 다음에 4번 consider it이 좀 중요한 단어고 나머지는 기본 단어들이었습니다. 2번 보실게요. 자, incessant는 기출 어휘로
최근에 어휘 난이도가 여러분 좀 낮아졌다 그래서 또 방심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한 번씩 툭 오래전 기출 어휘 중에 좀 어려운 것들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 범위는 어느 정도 기출하실 때 전체적으로 더 중요한 것들은 커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독해 단어들도 이제 보셔야 하는 거죠. 자, incessant는 사실 이 해설 강의를 오늘 시험 보고 보는 친구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내년도 시험을 대비하는 친구들이 많을까요? 내년도 시험을 대비하는 친구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어금풀을 좀 할게요. 자, 지금 처음 보시는 분은 중요 단어니까 외우세요. 자, 가운데 cess라는 단어가 이 어근이 여러분이 알만한데 cease, 중단하다라는 동사입니다. ant 형용사 전미어고요. 자, in이 붙어서 부정접두어 not이에요. 그러면 중단할 수 없는이 어근풀이가 되겠네요. 따라서 끊임없는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자, 오래전 기출에 나왔을 때도 정확하게 답은 똑같이 constant였습니다. 정답은 2번. 1번은 rapid, 급속한, 빠른. 자, significant, 어휘 시험에서 중요하죠. 중요한, 상당한이라는 뜻 두 개 가지고 있고요. 어머, 어려운 단어네요. intermittent, 기출할 때 이 단어 어떻게 외웠어요? 간헐적 단식을 intermittent fasting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우리 외웠었죠. 예, 간헐적인. 이따금씩 일어나는 이런 뜻입니다. 자, 어휘 시험에서 조금 수준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incessant 별표고요. 제가 어휘 수업 때 해설 강의든 본 수업이든 별표 쳐주는 기준은 어려워서 별표가 아니고요. 어렵든 쉽든 자주 나오는 거가 별표예요. 예. 어휘에서 중요한 건 난도가 아니라 여러분 빈출도입니다. 얼마나 자주 시험에 출제되느냐가 중요하죠. 그 빈출도 있는 단어의 별표니까 어려우냐 쉬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빈출도가 있어서 별표니까 이건 꼭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hold up, hold 들어가는 수거가 많은데 뭐 hold on to, hold up 뭐 다 출제됐어요. hold 뭐 여러 가지가. 근데 hold off는 대놓고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자, 단어가 됐던 이런 수거가 됐던 처음 본다고 다 틀리지 않죠. 모르면 어떻게 해요? 빈칸으로 놓고 푸시면 되죠. 왜냐? 밑줄 친 단어는 그래서 몰라도 맞출 길이 있어요. 밑에 선지를 다 알면. 그런데 얘는 아는데 1, 2, 3, 4를 다 몰라요. 그러면 이제 눈 감고 찍는 문제인 거예요. 얘를 처음 봤어도 밑에가 다 알만한 단어입니다. 자, elaboration 형용사로 더 많이 쓰이죠. 공들인, 정교한, 정성들인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뭐 공들여서 설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2번 release는 기본 단어 풀어주다 놓아주다고요. modify는 변경하다 수정하다. 자, 4번 suspend도 기본 이론 때 제가 별표를 쳤죠. 자, 왜냐하면 독해에 그닥 많이 보지는 않지만 어휘 시험에서도 좀 나오고 사실 독해도 잘 나와요. 예. 제가 별표를 쳤던 이유는 suspend가 어법 문제에 사역동사에도 자주 활용이 되는 단어라 꼭 알아야 돼서 별표를 쳤던 거거든요. 자, 얘가 제가 하나만 외우세요 이랬죠. 중지하다, 정지하다 뜻으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 2번 연기하다, 미루다죠. 3번 매달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1번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여기서는 여러분 1번이나 2번 뜻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얘 모르니까 이제 해석하셔야 되고요. 팬데믹은 그러니까 유행병이라는 뜻인데 코로나처럼 전 세계적인 혹은 전국적인 유행병을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자, 팬데믹 때문에 the company, 회사는 had to hold off the plan, 계획을 hold off 해야만 했다. 무슨 계획이냐면 노동자들,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계획입니다. 다양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계획을 자, 앞에 질병, 이유가 마이너스죠, 그죠? 유행병, 안 좋은 것 때문이니까 이 계획을 미루다 혹은 뭐 취소하다 이 계열 중에 들어가야 돼요. 선지에 취소하다 없으니까 미루다, 중지하다. 가장 어울리는 거 4번이죠. 물론 3번하고 고민하다 잘못 찍으면 3번으로 가서 틀릴 수도 있지만 보통 제가 봤을 때는 4번 찍었을 것 같아요. 예, 맞추는 문제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abide by는 기출에 여러 번 나왔고 서울시에서는 생활영어에서도 나왔습니다. 자, 법을 지키다, 준수하다, 따르다. 쉽게 말해서 follow나 준수하다 observe입니다. 근데 밑에 없죠? 그러니까 내용상 가장 어울리는 건 자, 대법원의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이다가 가장 근접한 의미가 되겠네요. report 보도하다, 보고하다, postpone 미루다, 연기하다, announce 공식 발표하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1, 2, 3, 4는 어휘 수거 모두 기출이거나 아니면 좀 알만한 것들 몰라도 빈칸으로 놓으면 알 수 있게 충분히 풀 수 있게 어휘는 아주 평이하게 출제를 했습니다. 자, 어법 문제 가겠습니다. 작년보다 난이도가 확 올라간 건 어법입니다. 3문제밖에 안 나왔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밑줄형 5번인데요. 얘 여러분 제가 볼 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법 문제는 7번만 잡고
5번을 잡지 않았던 게 7번은 정말 작정하고 고민하다 찍어서 틀려라 뭐 이런 뉘앙스인데 5번 같은 경우는 예, 문법 중간 정도 하시면 좀 꼼꼼히 구문 분석하시면 얘는 맞추는 문제입니다. 늘 얘기했어요. 밑줄도 빈칸 앞뒤만 보고 답 찾으면 맞는 거 끝난 지 몇 년 됐습니다. 적어도 선지 포함한 한 문장 정도는 구문 분석하셔서 답을 찾아야 정확하게 정답으로 갑니다. 자, 얘도 그 케이스였죠. 1번 보실게요. 자, 이세 밑줄이가 있습니다. 얘가 맞는 이유는 자, 1번 여기만 앞뒤만 봐서는 안 되고 포함한 문장의 시작점이 위에부터죠. 접속사 절부터. 자, 그랬을 때 자, while 전에 have made가 동사죠. 근데 이게 오형식 make고요. 자, it이 나왔는데 뒤에 투부정사가 있으니까 가목적어, 진목적어죠. passable은 목적보. 그래서 it 투부정사, 가목진목으로 잘 썼습니다. 자, 2번 보실게요. 대세 밑줄 가면 얘가 일단 접속사 대신이야, 관계대명사 대신이야인데 이것도 앞뒤만 대충 보고 맞추면 틀릴 수 있으니까 that을 포함한 한 문장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자, 앞에 보시면 전면구 여기 컴마 찍혔으니까 날리면 it이 주어져. 근데 it하고 that이 지금 가주어, 진주어죠. 이거 그냥 이때 가주어, 진주어 편하게 보고 맞추셨으면 맞다라고 생각하셨으면 괜찮은데 이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argue가 주장하다가 지금 수동태 됐죠.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 대절이 나올 수 없잖아. 이거 틀렸어요. 이거 여기 잘못해서 찍으신 분도 있었을걸요. 예, 수동태 뒤에 당연히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 대절 못 나와요. 그런데 얘는 지금 대절이 맞는 이유가 대절이 목적어절이 아니고요. 앞에 it이 있기 때문에 it, that. 방금 얘기했죠? 목적어가 아니라 얘는 진주어입니다. 주어. 진주어 대절이에요. 접속사 대절이고요. 이 가주어 진주어고 뒤에도 보시면 완전절입니다. 뒤가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얘는 it, that, 가주어 진주어로 맞는 표현. 자, 그럼 이제 3번입니다. 언뜻 보면 3번 동사니까 앞에 얘랑 지금 컴마 있네. 병치, 목적어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얘가 답이죠. 자, 보실게요. 3번 포함한 선지는 좀 길게 가요. 사실 여기 문장이 되게 길죠. 여러분 이렇게 문장 한 문장인데 엄청 수식어 붙고 삽입 들어가고 길게 해가지고 수일치 묻는 거 이거 서울시가 되게 단골이거든요. 한 3줄, 4줄짜리 한 문장에 이게 수일치로 내는 거 서울시가 단골인데 이번에 국가직에 이렇게 나온 케이스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보실게요. 자, 가주어, 진주어, 대절이 시작됐죠. 대절의 주어가 biomedical view, 얘가 주어예요. 뒤에는 지금 보시면 전면구죠. 자, 여기까지 또 전면구 끝나고 자, 컴마 삽입 보이세요? 자, 요 대절의 주어 다음에 지금 계속 수식어고 여기가 동사입니다. The complex and dynamic process. 얘가 목적어고요. 뒤엔 다시 관계사절이네요. 이렇게 수식 구조예요. 그래서 보시면 주어가 지금 view, s 없죠? 그러니까 수일치 틀렸습니다. concealed가 돼야 돼요. 자, 이거 원래 서울시 단골인데. 자, 4번 보겠습니다. 답은 3번 나왔고요. 그럼 4번은 맞다는 얘기네. accurately가 왜 맞느냐? 부사의 밑줄 가면 여기가 형용사냐 부사냐 묻는 겁니다. 자, 보시면 관계사 대절이죠. 선행명사 다음에 대시 떴으니까 관계사 대절에 얘가 동사예요. 동사 수식은 누가 합니까? 부사가. 그럼 맞는 거지. 오케이? 예. 그래서 얘가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난이도 중급 이상은 돼요. 하지만 이 정도는 공부 좀 성실히 하셨으면 맞추는 문제지 결코 틀리라고 작정한 문제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어려운 문제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에 4번이 답인데 이거 끝부분 여기죠, 그죠? 근데 사실 포인트가 2개고 문장이 길어서 여러분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1, 2, 3번이 비교적 짧고 1, 2, 3번이 포인트가 명확하기 때문에 속어법 쓰셔도 4번 나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찍기 특강 할 때 수동태, 분사구문 잘 나온다. 근데 중요한 건 밑줄이었기 때문에 해석해야 한다라고 했죠. 여기 지금 수동태기라는데 조금 아쉽게 나왔어요. 이걸 이제 틀리게 내려면 여기다가 to turn 이렇게 내야 되는 거지. 자, 앞에 주어가 assignment, 과제들입니다. 그 과제는 기대하는 게 아니라 기대되는 거죠. are expected, 수동태 잘 썼고 expect는 오형식일 때 목적보어로 투부정사를 씁니다.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가 수동태 됐기 때문에 지금 목적보어 투부정사도 잘 썼어요. 그런데 이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과제죠. 과제는 turn in, 제출하는 게 아니라 제출되는 거라 여기다 to turn in 쓰면 틀린다고요. 과제는 예상된다, 기대된다, 제출되도록 기대된다죠. 그래서 투부정사에 to be, pp, 수동형까지 잘 썼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얘는 공식이죠. 문도에 hardly나 scarcely가 나오고 뒤에 when이나 before가 나오면 얘는 노순어와 같은 관용구문입니다. 하자마자 뭐뭐 했다죠, 그죠? 자, 공식 부르세요. hardly나 scarcely, 그 다음 노순어 써도 되고 had 주어, pp, when이나 before 주어,
과거 동사. 자, 여기 had pp랑 시제일치 여기를 주로 묻는다라고 했죠. 공식에 딱 맞게 잘 썼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되게 오래전 사복지기에 나와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주장 요구 제한 명령도 하다. 보통 우리 demand 아니면 insist, suggest로 앞에 나오는데 옛날에 사회복지직에 recommend가 나와서 제가 기본 이론이랑 심화 기출 그때까지 자 recommend 쓰세요 얘도 나왔으니까 추천하다도 제가 넣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추천하다 주어가 뭐뭐 해야 한다고 추천했다. 얘도 그 주장 요구 제한 명령 동사하고 같은 거예요. should가 생략되어 있어서 시제 일치시키거나 주어가 3인칭 단수라고 s 붙이지 않죠? should 생략이라 by 잘 썼습니다. 그럼 1, 2, 3번은 지금 포인트가 지금 다 맞는 경우죠. 4번이 그럼 답이 되는데 어디가 틀렸느냐? 일단 포인트는 두 개입니다. A woman with the tip of a pencil stuck in her head 까지가 수식어. 됐죠? 자, 그럼 죄송해요. 슬래시를 잘못 껐네요. 자, 그래서 woman이 주어고요. has 수일치 맞죠? 그죠? 여기가 동사입니다. 자, 일단 여기 먼저 보실게요. 팁이 여러분 이런 꼭지 끄트머리예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뭐냐면 그녀의 머리에 연필 끝이 stuck, 연필 끝을 머리에 끼워 넣은 거죠. 지금 이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귀에다 우리 연필 꽂죠. 아니면 여자들 머리 올렸을 때 이렇게 머리에다 연필 꽂지 않아요? 이렇게 핀처럼? 비녀처럼? 예,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걸 머리에다가 연필을 꽂은 여자가 마침내 그것을 제거했다 그랬으니까 이제 빼버렸다 이거죠. 머리에 꽂고 있던 여기 꽂았든 뭐 뒤에 꽂았든 이 연필을 빼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는 맞는 게 자, 이거 여러분 with 분사구문으로 봐도 되고요. 그 다음 with 명사 다음에 이렇게 다시 수식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그게 그겁니다. 자, stick이 원래 찔러 넣다죠. stick이 지금 pp예요. 자, 연필이 꽂는 게 아니라 꽂히는 거라 지금 stuck. pp 잘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틀렸죠. 오형식 사역동사고 이게 지금 펜슬 가리키는 건데 펜슬은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제거되는 거라 여기가 removed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법상 틀린 건 오형식 사역동사 문제였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은 포인트가 일단 as가 나오면 as 사이에 형용사냐 부사냐가 첫 번째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지금 형용사 old 맞죠? 비동사의 보어니까요. 그 다음 이건 이제 단수 남기죠. as 앞에는 2배, 3배, 4배라는 배수사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배수사 as 이 어순을 묻죠. 지금 어순에 딱 맞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문장은 나하고 그 남자 비교가 아니라 내 고양이랑 그 남자의 고양이 힘이라고 쓰면 틀리죠. his cat을 대신하는 소유 대명사 his. 자, 비교 대상 일치까지 아주 퍼펙트한 문장입니다. 잘 썼고요.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여러분 왜 틀렸냐면 자, until the end of this month. 이번 달 말까지 우리말로 하면 틀린 데가 없어요. 그죠? 이번 달 말까지 우리는 그 일을 끝내야만 한다. 이게 옛날에 여러분 국회직에 나왔어요. 국회직에. 전치사 문제입니다. 까지라는 시간 앞에 서서 까지라는 전치사가 두 개 있죠. until과 by가 있는데요. 얘는 여러분 계속이야. 정해진 그 시간까지 그 전에 끝나면 안 돼. 계속성을 나타내는 의미고요. 우리말로 똑같은 까지인데 뉘앙스가 다르다고. by는 계속성이 아니라 일회성이야. 그 전에 딱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써두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써두면 몰라요. 여기 지워도 될까요? 그냥 예문을 쓸게요. 자, 수요일까지 리포트를 제출하세요. 그걸 써볼게요. 자, 제출해라. submit. Your report. 뭐 다음 주까지로 할 거야? next week. 자, 이랬을 때 다음 주까지에 그러면 우리말로는 똑같이 until이나 by나 똑같은데 누구를 써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누구를 쓰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다음 주까지 리포트 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정확하게 씁시다.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로 합시다. 자, next Wednesday. 됐죠? 자,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기다 by 쓰느냐 until 쓰느냐 이겁니다. 잘 생각해봐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내라 그랬는데 그 전날 화요일 날 내면 돼 안 돼? 되죠? 월요일 날은요? 월요일 날 제출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다음 주 수요일 전에 한 번만 수요일을 넘기지 않고 딱 한 번 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일회성이에요. 그래서 여긴 누구를 써야 돼요? by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 경우 자, 우리 가게는 our store is open. 자, 영업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자, 오후 9시까지 9 p.m. 자, 그럼 여러분 오후 9시까지 영업한다 그래갖고 그 전에 8시 30분에 문 닫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8시 50분에 닫으면
그것도 안 돼. 영업시간은 고객과의 약속이에요. 9시까지라고 했으면 9시 땡 할 때까지 계속 오픈해야지 그 전에 5분이나 10분 전에 닫으면 안 돼요. 9시까지 영업한다 그래 놓고 자꾸 8시 반에 닫고 손님 없다고 8시에 닫고 집 바쁘다고 8시 반에 닫고 이러면 가게 닫는 시간이 그렇게 일정하지 않으면 손님들이 갔다가 또 호탕지겠는데 저 가게는 맨날 9시 전에 아무 때나 닫던데 이러고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게 영업시간이 9시라고 하면 9시 땡 할 때까지 계속 오픈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뭘 써야 되죠? until 쓰셔야 됩니다. 느낌 아시겠어요? 그 차이예요. 됐나요? 자, 그럼 저리 갈게요. 자, 우리는 그 일을 끝내야 한다. 자, 이번 달 말까지. 그럼 여러분, 이번 달 말 전에 예를 들어 30일이 이번 달 말인데 29일 날 끝내면 안 되는 거야? 야단 맞아요? 벌점, 감점 처리되나? 아니죠. 30일 넘기기 전에 아무 때나 끝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until이 아니라 by 쓰셔야 돼요. 작정하고 낸 거죠. 자주 출제된 포인트도 아니고 출제 한 번 됐는데 그것도 국회직에 출제됐어요. 그리고 전치사 문제는 수거가 아닌 이상 거의 출제하지 않는데 냈기 때문에 얘는 좀 틀릴 수 있다. 자, 3번하고 헷갈렸을 것 같은데요. 이틀에 한 번. 자, 여기 지울게요. every 플러스 단수명사인데 매 얼마마다 관용 표현은 우리가 자 이틀에 한 번이면 every two, day, 즈를 씁니다. 이거는 기수로 쓴 거고요. 자, second 서수로 써볼게요. 그럼 every second 단수로 가죠. day이고 여기다가는 s 쓰시면 틀리죠. 차이 알겠어요? 자, 1, 2, 3 기수일 때는 복수, first, second, third 서수일 때는 단수 됐죠. 그런데 여러분 3부터는 그러니까 뭐 3주마다, 3일마다, 뭐 3년마다 3부터 3, 4, 5, 6, 3 이하는요 이렇게 기수 서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일 때만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 second 대신 other 쓰셔도 돼요. every other day 단수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이틀에 한 번이면 every other day 단수까지 어유 잘 썼어요. 근데 아마 요것도 되게 오랜만에 나온 거라 여러분 모르셨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 맞는데 그리고 아마 잘못 찍으면 이건 생각도 못하고 이거 처음 봤어. 이런 거 못 봤어. 이거 찍었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좀 틀릴 소지가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자, 얘 맞는 거고요. 자, 4번은 여러분 찍기 특강에서도 했었죠. 조건 접속사 중에 once하고 in case는 얘가 접속사라는 것과 그 뜻을 아는지 이렇게 우리말 나오는 영작으로 묻는다라고 있고 지금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in case 다음 주어 동사, 얘는 접속사입니다. 잘 썼고요. 사실 비가 올 경우에 대비하여라고 했으면 아직 비는 안 왔죠. 이건 미래입니다. 하지만 조건절이라 will 안 쓰고 현재 시제 쓴 것까지 아주 잘 썼습니다. 자, 틀린 거 2번입니다. 자, 8번하고 9번은 여러분 일치 불일치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요. 그냥 답만 확인할게요. 일단 일치 불일치 문제는 평이하게 내면 답이 3번, 4번에 있으니까 4번 선지 읽고 위에 올라가서 찾고 그죠? 4번이 아니다. 그럼 3번 읽고 또 위에 올라가서 찾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4번을 선지 그 지문 후반부에서 찾아도 잘 안 보여. 그리고 3번도 또 올라갔더니 또 미적지근해. 그렇게 딱 또렷하지 않아. 이제 이러면 헷갈릴 것 같으면 아예 안 헷갈리게 처음에 두세 줄 읽고 1, 2, 3, 4 확인, 두세 줄 읽고 1, 2, 3, 4 확인 이렇게 하시는데 얘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답 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건 쉬운 거라 전문 해석하거나 하지 않을게요. 답의 근거만 보겠습니다. 자, 8번 답 4번입니다. 어디 나오냐면 마지막에 따옴표 부분 보시면 There isn't enough awareness. 자, 이 콜린이라는 영양분인지 영양소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금 이 따옴표에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 콜린의 중요성이 자 얘가 중요하죠. 기본 이론 때부터 했어요. 동사로 쓰인 스트레스. 우리 스트레스 받아 할 때 그 명사도 되지만 동사로 얘가 강조하다라고 그랬죠. 자, 콜린의 중요성은 강조되어 왔다. 미국에서 90년대 말 이래로 쭉 지금까지 강조되어 왔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별로 콜린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따옴표 부분이 답의 근거죠. 얘는 본문과 맞지 않습니다. 나머지 찾으시면 다 본문에 정확하게 보입니다. 자, 밑에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일치하는 거 물어봤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죠. 자, 4번 선지 보시면 자, 원, 주어 자리의 원은 사람이에요. 자, 사람은요, could converse. 여러분, converse가 conversation의 동사형이에요. conversation이 대화지. 그래서 conversate가 대화하다는 줄 아는데 여러분 conversate란 단어가 없어. conversation의 동사형은 converse입니다. 자, 사람들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알려져 있지 않은, 잘 모르는 테이블 매니저. 그냥 이 커피하우스 테이블에서 그냥 처음 만난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어요. 커피하우스에서는.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 지문 맨 밑에 보시면 나오죠. Where a man
어디죠? 여기. 자, 그 커피하우스 가리키는 거죠, 앞에. 그곳에서는요, 사람, 그 채팅이 담소 나누다, 우리 채팅한다고 하잖아요. 소소한 이야기 나누다. 자, a man chatted with his table mates. 자, whether he knew them or not. 알든 모르든 간에 테이블 메이트, 그 자리에서 그 테이블에 만난 사람이랑 얘기 나눈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거 다 확인되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보면 다 나오는 거라, 그러면 제가 해설하면 이렇게 다 지문에도 몇 번 근거 어디 이렇게 다 체크했거든요. 그래서 불러드리면 되는데 불러드리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쉬운 문제라 해설이 너무 길면 지루하잖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좀 어렵고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전문 해석을 하겠지만 쉬운 건 포인트만 찾겠습니다. 자, 생활 영어로 가겠습니다. 자, 선지 먼저 보실게요. I don't buy it은 직역이 나는 그것을 사지 않는다죠. 근데 여러분 위에 본문이랑 빈칸 부분 뒤에 읽고 내려오시면 2, 3, 4가 말이 안 돼. 그런데 중요한 건 1번도 나는 그것을 사지 않는다는데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 고민 때릴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아까 얘도 제가 왜 잡지 않았냐면 이디엄이 들어가 있는 거 맞는데 속어법으로 맞출 수 있고, 물론 여기서 it을 전혀 이디엄이라고 캐치도 못하고 나는 그것을 사지 못한다는데 이것도 말 안 되는데 이제 이러시면 틀릴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 합격권 있는 친구들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이 문제는 맞췄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문제에서는 뺐던 겁니다. I don't buy it.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한테 사과를 했어요. 싸워가지고 그 친구가 나한테 사과를 했어. 그리고 다른 친구가 물어봅니다. 너 걔 사과 받아줬어? I don't buy it. 그러면 나 걔 사과 안 받았는데 이런 뜻도 돼요. 그런데 보통은 미드에 많이 나와요. 미드에 I don't buy it 하면 나 못 믿겠어 이런 뜻입니다. I don't believe it 이 뜻이라 답은 1번입니다. 자, 위에 본문 좀 볼게요. 빈칸 여기 있고 위에 해봐야 A가 한 말 하나뿐이니까 여기 요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I got this new skin cream for a drugstore yesterday. 어제 올리브영 같은 데죠. 드럭스토어에서 나 크림을 하나 샀어. It is supposed to remove all wrinkles and make your skin look much younger. 자, 그리고 그 크림은요, 주름이죠. 주름을 다 없애주고 너의 피부를 훨씬 더 어려 보이게 만들어준대. 그렇게 광고를 하나 봐요. 여러분 이거 뻥인 거 알지? 주름을 어떻게 없애? 암튼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하자? Why don't you believe it? 왜 못 믿는데? 그랬으니까 야, 나 그거 못 믿겠는데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읽어보시면 나는 그것을 사지 않는다? 아마 이거 몰랐겠죠? 그 다음 2번 It's too pricey. 그건 너무 비싸. I can't help you out. 난 널 도와줄 수가 없어. 믿든 말든 그건 사실이 아니야. 믿든 말든 그건 사실이야 이랬죠? 읽으면 얘는 확실히 아닌 거 알겠네. 됐죠? 그래서 못 믿겠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자, pricey는 아실 것 같고요. 이것도 그냥 직역하면 그래서 이게 이디엄이겠거니 하고 아마 점수대가 80, 90점대 되는 친구들은 아마 얘를 속어법 써서 이디엄이겠거니 하고 맞췄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기간 1년도 안 되고 기출문제 많이 안 풀어보신 분은 이 문제 틀릴 수 있는데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은 맞추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밑에 11번은 쉽게 나왔죠? 밑에 나는 그럴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죠?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시면 여러분 체크아웃이라는 말도 나오고 1번 같은 경우에 클라이언트는 지금 빈칸 뒤에 뭐 처음 나올 만한 얘기니까 자, 들어갈 수 있는 건 2번 뿐입니다. 자, 공원으로 가는 가이드 투어를 지금 추천을 했네요. 그리고 그 오후 내내 시간이 걸려. 이 가이드 투어는 오후 내내 시간 걸려 그랬더니 그 밑에 이어지는 대답이 나 그럴 시간이 없는데 나 3시에 클라이언트하고 약속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건 2번이고 1번은 클라이언트가 지금 빈칸에 나올 게 아니라 뒤에 처음 나왔죠. 자, 그리고 나머지도 체크아웃이 본문에 있어서 나왔지만 해석하시면 다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거 패스하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얘는 이디엄이 들어가 있는데 다 유명한 애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 보실게요. He's finally in a hit movie. 자, 히트친 영화에 그가 드디어 나왔어. 주연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well, he's got it made. 그가 드디어 해냈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뭐 대단한 이디엄은 아니지만 2, 3, 4를 읽었을 때 워낙에 답이 뚜렷하게 나오고 뒤에는 유명한 것들이라 1번은 맞는 거 아셨을 것 같아요. 2번 볼게요. I'm getting a little tired now. 나 이제 조금 피곤해져. 그랬더니 let's call it a day. 무슨 뜻이죠? 얘 별표지? 그만하자. 이런 뜻이죠. 자, let's call it a day 발표하시고요. 주기적으로 나오는 빈출 이디엄이죠. 자, the kids are going to a birthday party. 애들이 생일 파티에 갈 예정이야. So it was a piece of cake.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A piece of cake이 그건 식은 죽 먹기야 라는 뜻이니까 얘 이상한 거지. 자, 얘는 빈출은 아닌데 너무 유명한 애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표현입니다. 식은 죽 먹기.
자, 4번 볼게요. I wonder why he went home early yesterday. 나는 그가 왜 어제 그렇게 일찍 집에 갔는지 궁금해. I think he was under the weather. 자, 얘가 별표죠. 보통은 feel under the weather라고 많이 쓰죠. be under the weather도 같은 말입니다. 몸이 안 좋은. 자, 그래서 어색한 거 3번이었습니다. 자, 제목 문제 가겠습니다. 자, 독해 앞에 일치불일치 두 개 되게 답 4번 바로 나오고 뭐 내용도 어렵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독해도 보시면 13, 14, 15, 16도 16번 빼고 15번까지 여러분 독해 10개 중에 앞부분에 있는 이게 여러분 같은 문항인데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체감 난이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점수에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잘 못하는 어려운 유형, 빈칸이거나 일치불일치더라도 되게 어려운 내용에 선택지도 영어로 나오고 엄청 긴 거 주고 이러면 앞에서 시간 까먹으면 뒤에 쉬운 거 나와도 심리적으로 이미 한번 멘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뒤에 쉬운 문제도 잘 못 풀거나 시간 없어서 못 풀거든요. 근데 독해 중에 지금 앞부분 15번까지를 지금 다 요지, 주제, 제목, 일치, 불일치, 페이크 하나도 없이 되게 간단하게 지문도 짧게 줬죠. 그리고 뒤에다 독해 한 2개, 마지막에만 지금 조금 까다로운 거 박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여러분 다 맞추시는 거라 여러분 이거는 전문 해석은 안 할 거예요. 쉬워서. 13번 제목 보겠습니다. 주제문 위치만 확인을 하고 주제 확인만 하고 답 찾을게요. 자, 이 글의 제목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정적 힌트는 뭐 다 읽으시면 가운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자, 이거죠. non-verbal cue. 말 안 하는 거, 그죠? 비언어적인 단서. 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안 한다는 얘기죠. 비언어적 단서는 우리로 하여금 대절을 느끼게 합니다. The person we are with. 우리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is interested in. 관심이 있고 이해하고 우리를 귀중하게 여긴다는 걸 이 비언어적인 단서가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준대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어가 비언어적 단서예요. 이것만 하도 선지에 주제어 가진 건 하나뿐입니다. 자, 마지막에 클로징 멘트 보시죠. 자, 이런 신체적인 contact, 신체적 접촉, 이것도 말 안 하는 거죠. 지금 non-verbal cue의 예시면서 paraphrase, 바꿔쓰기 한 거죠. 이런 신체적인 접촉은 제공합니다. 안전에 대한, 이게 안심이에요, 여러분. 안심을 제공해주고요. 스트레스를 덜어줍니다. 라고 했으니까 결정적 힌트는 얘죠. 얘가 주제문입니다. 뭐 밑에 건 제가 클로징 멘트를 한번 읽은 거밖에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선택지 보시면 자, 1번. 자, 어떻게 야생동물이 생각하고 느낄까? 2번.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성공에 대한 열쇠이다. 3번. 비언어적 소통은 비언어적 그 non-verbal cue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비언어적 소통이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제어 가진 건 얘뿐이죠. 정답은 3번 난이도 하였습니다. 자, 4번 보실게요. 자, verbal cues, 언어적인 단서. 여기부터 틀렸죠. 이 글은 언어적 힌트가 아니라 비언어적 힌트가 주제어니까 여기부터 틀렸습니다. 자, 난이도 하였고요. 자, 14번 글의 주제 보겠습니다. 자, 얘도 여러분 되게 쉽게 나오는데 주제문의 위치만 확인을 해볼게요. 자, 앞부분에 나오죠, 앞부분. 앞부분만 좀 주제문 나올 때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there are times, 시기, 때가 있습니다. 휴가나 아니면 생일과 같은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요, 장난감하고 선물이 아이들 인생에 축적되게 됩니다. 자, you can use these times. 여러분은 이러한 시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To teach a healthy, 건강한 비의존도를 사물에 대한 어떤 뭐 상황에 대한 건강한 의존하지 않은 비의존도를 애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건 아이들 인생의 어떤 시기, 선물을 받고 선물이 쌓이는 그 시기가 주제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대놓고 결정적으로 말하는 건 명령문 나오네요. 여러분의 아이를 장난감으로 둘러싸게 하지 마세요. 대신에 역접 부사죠. 역접은 중요하지. 대신 자, 바구니를 그들에게 배치해 주세요. 애들을 장난감으로 둘러싸지 말고 애들 옆에 바구니 배치를 하고요. Have one basket out at a time. 한 번에 한 바구니씩 꺼내래요. 그리고 rotate baskets occasionally. 이따금씩 바구니를 교체해 주랍니다. 됐죠? 자,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가 볼까요? 그래, 클로징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건 예시 뒤에 클로징 멘트가 없이 예시에서 그냥 뚝 끝나서 밑에를 읽어도 지문을 스킵하시면 중간에 읽고 여기 읽고 해가지고는 사실 답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마지막만 읽으면 예시의 끝부분입니다. 아예 마지막 줄 말고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So that, 하기 위해 하도록이죠. 자, so that your child can begin to develop an attitude. 자, 당신의 자녀가
태도를 만들기, 개발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자, non-attachment. attach가 붙이다죠. 그래서 attachment는 부착, 첨부란 뜻입니다. 그래서 2번 뜻이 기본 이론 때 필기해줬죠. 애착. 3번 뜻이 문맥에 따르는 집착으로도 가요. 자,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만들게 한답니다. 자, 위에서 비의존도를 지금 non-attachment로 바꿔쓰기, paraphrase 해놓은 거죠. 자, 만약에 그 딸아이의 장난감 중에 하나가 망가지거나 분실이 됐을 때 자, 그녀가 말하도록 도와주래요. I had fun with that. 나 그거 있는 동안에 되게 그걸로 재밌게 잘 지냈는데. 그러니까 요거죠. 그거 없어졌다고 막 쌩 난리고 울고불고 이러지 말고 그거 있을 때 되게 좋았는데 이렇게. 그죠? 너무 의존하지 않게. 그래서 그 맥락이 이어지는 예시로 이 예시의 끝부분입니다. 자, 1번 볼게요. Building a healthy attitude toward possessions. 소유물, 소지품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형성하기. 2번 Learning the value of sharing toys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장난감을 공유하는 가치를 배우기. 3번 Teaching how to arrange toys in an orderly manner. 자, 오더가 명사인데 ly 붙어서 이름이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장난감을 배치하는 법을 가르치기. 4번 Accepting responsibility for behaving in undesirable ways.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데 대해 책임을 받아들이기. 자, 이 글은 여러분 장난감이 포인트가 아니죠. 어떤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착하거나 애착을 너무 가지거나 의존하지 않게 하는 법을 애들한테 가르치는 법을 알리는 거니까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5번 요지 보겠습니다. 요지면 여러분 필자가 하고 싶은 말, 주장이 되는 거죠. 자, 얘도 여러분 주제문 찾으면 바로 나오는데요. 주제문이 여기 보시면 연구가 대절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지금 뭐 시작이에요? 인용이 시작됐죠. 어떤 실험의 결과나 유명 인사의 말, 그죠? 인용이나 예시나 열견은 앞문장이 주제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에 주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첫 줄부터 읽어볼 건데 unfortunately. 좀 전에 지문에서 instead, 대신에나 불행하게도 이런 부사들은 역접의 느낌이죠. however 대체 표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문장입니다. 얘가 이 글의 주제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쉬워도 주제제목 요지를 읽었으면 주제문이 누구야 라고 하면 주제문 찍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떤 문장이 주제문인지 모르겠는데 읽으니까 이 내용인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약간 아리까리한 지문 나오시면 다 오답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꾸 주제문을 찾으라는 거고 제가 지금 체크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첫 줄부터 한번 주제문까지 읽어보죠. 자, 많은 부분으로는요. have been misguided. 오해를 해왔습니다. 오해를 해왔어요. self-esteem movement. 자존감이죠. 자존감의 이동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has told them, 그 부모들에게 대절이라고, self-esteem movement가 부모들에게 대절이라고 말해왔습니다. The way to build their children's self-esteem. 그들 자녀들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만드는 방식이 is to tell them, 자, 그들에게 how good they are at things. 그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말하는 것이라고 말해왔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잘 몰라도 돼. 얘가 중요한 말이야. 모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모르면 거기서 시간 끄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어는 paraphrase,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는데 바꿔쓰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 한 말 못 알아들으면 뒤에서 더 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시간 끌지 말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불행하게도 trying to convince your children of their competence. competence를 알아야지. 유능함, 똑똑함이죠. 자, 당신 자녀에게 그 자녀가 똑똑하다는 거, 능력이 있다는 거, 유능하다는 것을 납득시키려고 하는 거. 쉽게 말해봐요. 그게 뭐 하는 거지? 칭찬. 너무 잘했어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런 거 있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뭐 할 가능성이 높냐면 망할 가능성이 높대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life has a way of telling them, 삶이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분명하게 how 이하를 말하는 방식을 삶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답니다. 자, 그럼 불분명하게 뭘 말하냐면 how capable or incapable they really are. 그들이 정말로 얼마나 capable,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무능한지. Through success and failure.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네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 능력이 없냐, 이거를 말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불분명하다는 거죠. 어떤 일을 잘한다고 해서 꼭 걔가 똑똑한 거야? 어떤 일을 좀 못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 시험에 한번 떨어졌거나 했다고 해서 얘가 멍청한 애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잘하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이런 건데 그냥 결과만 가지고 잘하네 못하네, 똑똑하네 못하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불분명하다는 거죠.
느낌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가운데 인용 부분을 읽으시면 여러분 더 확실해질 건데, 그리고 잠깐 조금 훑어보면 위에는 지금 competence라는 표현을 썼는데 전 인용은 부연이라 안 읽을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바꿔놨죠? 지능, intelligence로 competence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똑똑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첫 줄에도 중간에도 여기 intelligence도 그거죠. 똑똑하다고 칭찬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문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선지가실게요. 빈번한 칭찬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인다? 아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글이죠. 그래서 글의 방향이 위에 지문이랑 선지 1번은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자, compliment, praise를 바꿔 쓴 거죠. 지능에 대한, 똑똑함에 대한 칭찬이 bring about, 초래합니다. 부정적 영향을. 얘가 답이죠. 3번, 아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성공을 통해서. 아니고요. Parents should focus on the outcome. 부모들은 결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뭐보다는? 과정보다는. 본문에 대놓고 나오진 않았지만 애가 똑똑하다는 거, 지능, 컴피턴스 그거 가지고 칭찬하면 잘한다라고 하면 결국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글의 방향이 반대가 된 거죠. 오케이. 자, 16번 빈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빈칸이 끝부분에 뚫려 있고요. 공무원 기출 문제는 수능이나 뭐 애들 모의고사하고 달라서 빈칸 포함한 문장이 있고 뒤로 가시면 되고 늘 얘기하죠. 바꿔쓰기, paraphrase, 똑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게 영어 글인데 거의 90%가 바꿔쓰기인데요. 중요한 건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바꿔 쓴다는 거지. 앞에 competence, intelligence, 밑에는 그러니까 competence에 대해서 convince, 납득하고 이걸 밑에는 뭐 compliment, 칭찬이라는 단어로 바꿔놓은 것처럼 앞지문에서.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이거 읽고 이 뒤로 가시면 아마 느낌이 안 올 것 같아요. 뒤를 보고 모르면 전문을 다 읽어야죠. 올라가시면 여러분 얘 지금 글 끝부분의 빈칸이죠? 얘 결론이에요. 그럼 주제하고 같은 말이겠죠. 올라가시면 자, 주제문이 어디 나오면 첫 줄입니다. 최근에 증가된 인기입니다. 온라인 마케팅과 이거 SNS죠. 소셜미디어 공유에 증가된 인기가 촉진했습니다. 뭘 촉진했냐면 The need for advertising standardization for global brands. 자, 세계적 브랜드에 대한 광고 표준에 대한 필요성. 자, 광고 표준 얘가 주제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코카콜라는 여러분 미국만 먹어요? 한국도 먹고 일본도 먹고 어느 나라에 다 있죠. 이게 글로벌 브랜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글로벌 브랜드는 그리고 밑에 빈칸을 여러분이 읽어보셨다면 빨간색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아이코닉이랑 이런 걸 전부 다 표준화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어디 가도 똑같은 거죠. 그 맥도날드의 이 M 표시 있죠. 시그니처. 이건 여러분 어느 나라 가도 맥도날드는 다 이렇게 표기하지 않나? 그죠? 그래서 세계 공용으로 어디서나 똑같은 표준화가 주제어입니다. 밑으로 가실게요. 얘가 주제문이었어요. 자, 어디서부터 읽냐면 예시부터. For example, 코카콜라 웹, 코카콜라 웹사이트와 SNS죠. 소셜 미디어 사이트는요. 전 세계에 자, from Australia and Argentina. 오스트레일리아와 호주에서부터 프랑스, 루마니아, 러시아 여기에 이르기까지 인 전 세계의 코카콜라 웹사이트와 SNS 이런 것들은 놀랍도록 빈칸합니다. 모든 특징이요. 자, 익숙한 코카콜라를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아이코닉 코크예요. 바를 쉐입도 똑같고요. 코카콜라의 음악이나 광고할 때 taste the feeling 이 광고 문구 주제도 똑같답니다. 이게 표준화죠. 그럼 같은 거 뭐 들어가야 돼요? 통일된 똑같은 유니폼이 들어가야죠. 자, 유니폼 교복 제복이죠. 형용사가 되면 통일된 똑같은 이라는 뜻입니다. 자, 1번의 experiment는 실험적인, localized는 지역화된.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2번하고 반이어가 되는 거죠. 세계 어디서나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만 통하는 거니까. 자, 4번의 diverse는 다양한입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무관한 문장이 나오면 1, 2, 3, 4가 이렇게 들뜸 없이 1번 문장 끝나면 2번 바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나? 근데 얘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텀이 있어요. 한 문장씩. 그죠?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이 유형은 우리 연습 많이 했죠. 이 글의 주제어하고 글의 방향을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첫 문장은 읽어야 돼요. 읽고 이 유형은 수능도 우리 시험도 단 한 번도 1번이 답이 된 적은
없기 때문에 1번은 답이 아닌 걸로 가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2, 3, 4 중에 답인데 제가 기출할 때도 문풀할 때도 늘 얘기했죠. 옛날에는 얘가 정말 쉬웠던 게 1번 앞문장이 무조건 주제문이었어요. 거기 주제하고 글의 방향이 다 나왔는데 요즘은 서울시 기출을 봐도 그렇고 옛날에 기상직 기출 풀어도 그렇고 조금 어렵다라는 지문들 보면 첫 문장이 아니라 1번 심지어 2번 문장이 주제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제문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거 노란색 밑줄 친 데만 읽었거든요. 다 못 찾겠더라고.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밑줄 치지 않은 것까지 다 읽었어요. 2번 읽었습니다. 결론. 처음에는 스킵해서 밑줄 친 것만 그 다음은 싹 다. 2번째 읽었을 때 답 찾았어요. 중요한 건 주제문 찾으셨어요? 이 글의 주제문이 누구예요? 2번 문장이에요. 벗 들어간 문장. 앞에는 글의 도입부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한두 문장 읽고 얘가 주제문이야 이렇게 알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읽으면 알 수 있죠. 이 2번 문장 다음까지 읽으면 그 다음 계속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 주제어가 density예요. 밀도. 근데 처음에 첫 문장하고 1번에 밀도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도입부라 거기 안 나온 거고 2번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제가 1번은 볼 건데 답의 포인트만 한번 볼게요. 그래서 답이 되는 건 누구냐면 네가 답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얘가 토픽 센턴스 주제문이라고. 주제어는 지문 중반 정도 읽으면 느낌이 와야 돼요. 가운데 스킵 안 하고 다 읽으시면 아, 벗 들어간 2번 문장이 주제문이고 주제어가 이게 밀도 덴서티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실게요. 얘는 1번 답 아닌 걸로 했죠. 2번 주제문이죠. 3번에는 덴서티가 없어요. 그런데 4번 언뜻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주제어 덴서티 나오지 않아? 얘는 주제어가 없어.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됐죠? 일단 답의 포인트만 알려드린 거예요. 자, 전문 한번 읽어볼게요. In our monthly surveys of 5,000명의 미국인 노동자와 미국의 고용주들이죠. 500명의 고용주들을 우리가 매달 설문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큰 이동이 있었답니다. 하이브리드 워크. 하이브리드가 여러분 원래 잡종이야, 잡종. 우리 하이브리드 카 하면 전기하고 기름하고 두 개를 다 동력으로 쓰는 차를 말하는 거죠. 잡종입니다. 자, 여기서 잡종 일 좀 이상하다, 그쵸? 혼업 일 두세 가지 하는 거. 근데 여기선 뒤에 읽어보면 직종을 두세 가지를 하는 게 아니죠. 업무 패턴을 말하는 거죠. 집에서 일하느냐 아니면 회사에서 일하느냐 그거 말하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워크가 엄청나게 분명합니다. 사무실 노동자와 지식 노동자들 사이에 이 하이브리드 워크에 대한 이동이 아주 분명하답니다. 그래서 첫 문장 읽었을 때는 하이브리드 워크 is abundantly clear. 얘가 저도 주제문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 1번 보실게요. An emerging norm. 놈이 기준, 표준, 스탠다드죠. 자, 점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출현하는 기준은 뭐냐면 일주일에 3일은 in the office, 사무실 근무를 하고 이틀은 집에서 일하고 자 이렇게 cutting days on site, 현장에서 즉 사무실 말하는 거죠. 사무실에서 일하는 날짜를 줄여요. 30%나 그 이상으로. 이렇게 줄이는 게 지금 추세야. 이걸 지금 위에서 huge shift to hybrid work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추세랍니다. You might think, 여러분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근무일자 삭감, 그 집에서 일하는 걸 더 늘리는 거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이 would bring a huge drop in the demand for office space.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날짜가 확 주니까 사무실 공간에 대한 수요가 확 떨어질 거라고 여러분이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 우리의 조사 자료는 시사합니다. Cost in office space of 1% to 2% on average. 평균 1에서 2%로 사무실 공간을 줄이는 것은 우리의 자료는 사무실 공간을 줄이는 것을 시사를 하는데 이게 또 뭘 암시하냐면 big reductions in density, not space.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밀도의 삭감을 암시한답니다. 자, we can understand why. 우리는 그리고 이건 밑줄 아니죠. 어쨌거나 우리는 이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왜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밀도의 문제인지 설명을 해주겠죠. High density at the office. 사무실에서의 높은 밀도는요, is uncomfortable. 불편하고요. Many workers dislike crowds. 자, 많은 일꾼들, 직원들은 사람들 붐비는 걸 싫어해요. Around their desk. 사무실 주변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집에서 일하는 걸 더 선호해요? 아마 복작복작하고 자리 복잡한데 비좁은데 사람들 많은 일꾼들이 같이 일하기 싫은 거예요. 자, most employees. 대부분의 직원들은 wanna work. 일하고 싶어 합니다. 집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Discomfort with density extends to lobbies. 자, 이런 밀도에 대한 불편함은요. 어디로까지 확장되냐면 로비에서도 사람 많은 거 싫어. 부엌도 싫어. 특히나 엘리베이터에서 복작되는 것도 싫어요. 자, 여러분 우리 회사도 그렇지만 우리 노량진 학원도 그렇죠. 점심시간이 다 똑같아가지고 점심 때
1시부터 엘리베이터 막 한두 대 그냥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복잡된 게 사무실에서뿐만 아니라 그 재반 여건 다 근로 환경에 해당되는 모든 분야에서 이게 복잡되는 게 싫은 거죠. 지금 보시면 2번 문장 다음부터 계속 오피스에서의 지금 밀도, 붐비는 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주제문이라는 거 알 수 있죠. 4번 볼게요. The only surefire way to reduce density. 이러한 밀도를, 사람들 빽빽한 걸 줄이는 아주 확실한 단 하나의 방법은 to cut days on site. 현장에서 일하는 날짜를 줄이는 겁니다. 즉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하는 걸 줄이는 거예요. Without cutting square footage as much. 자, square footage라면 이거 평방미터? 자기 공간을 별로 그렇게 줄이지 않으면서도 현장에서 일 안 하는 거, 그럼 뭐 집에서 일하는 거지. 자, 그래서 discomfort with density. 자, 이렇게 빽빽하게 일하는 것의 불편함은요, is here to stay according to our survey evidence. 자, 이렇게 우리의 조사의 증거로서도 알 수 있다라고 글을 매듭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킵하지 않고 밑줄 없는 문장까지 쭉 중반 조금 넘어서까지 읽으시면 2번 문장이 주제문이라는 걸 파악하시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자, 18번 주어진 문장 들어갈 위치 보겠습니다. 여러분 얘는 쉬워서 전문 해설 안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문제풀이 때도 얘기하고 특강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수능이 그러죠. 올해 수능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22년 수능은 제가 다 못 풀어봤는데요. 그 전년도 수능까지는 다 풀어봤는데 뭐 9월 모평도 그렇고 수능 문제도 풀거든요. 풀어보면 문장 삽입, 특히 이 문장 삽입, 글의 순서도 그렇고 아까 무관한 문장도 대명사 활용이 되지만 문장 삽입, 대명사 힌트로 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얘도 그 경우죠. 자, 지금 얘는 문제 푸는 관건이 앞에 대의를 찾아주셔야 돼요. 본문에서 그들이라고 지칭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 다음에 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그들이라고 지칭할 만한 사람이 2번 나옵니다. 텍사스 셰리프스가 나오죠. 여러분 혹시 셰리프 뜻 아나요? 보안관이에요. 얘가 나오고 그 다음 그 뒤에 citizens, 텍사스 시민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실게요. 자, 그들은 설치했습니다. 자, 장소에다가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어떤 장소냐면 known for illegal crossings. 자, 불법 크로싱이 교차로예요. 그러니까 무단횡단하는 거죠. 무단횡단하는 걸로 잘 알려진 그런 장소에다 카메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put live video feeds from the cameras on a website. 그리고 그걸 다시 웹사이트에다가 깔았대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일반 시민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있을까요? 보안관, 경찰이 있겠죠. 그래서 이건 셰리프를 잘 몰라도 읽어보시면 이거 2개가 사람인데 시민이 이거 비디오 설치하진 못하지. 그 결과를 보고 뭐 신고하거나 웹사이트에 뭘 할 수 있겠지만 설치는 시민이 하는 게 아니니까 얘는 텍사스 셰리프 가리키는구나 하고 3번으로 가야죠. 여러분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죠. 우리 서울처럼 현대화된 곳도 있겠지만 정말로 아직도 말 타고 보안관이 있는 데도 있어요. 서부가 주로 그렇죠. 텍사스가 아마 서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텍사스는 아마 보안관이 있는 곳일 거예요. 그래서 텍사스 셰리프라스라고 나왔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오늘 독해 중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 아닌가? 어떻게 푸셨어요, 여러분? 자, 일단 보실게요. 원래 글의 순서를 푸는 방법은 이거죠. 주어진 문장 다음 A가 이어지냐, B가 처음이냐, C가 처음이냐를 하셔야 되는데 읽어보시면 다 이상해 좀. 그죠? 그럼 꼭 처음 가는 걸 찾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A, B, C 중에라도 아무튼 하나라도 연결되는 거 찾으면 일단 선지를 바로 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연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라틴어 나온 것끼리 묶을 수도 있어요. 같은 소재끼리 묶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그럼 도대체 뭐가 앞이에요?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요렇게 처음 찾아주시면 답 찾기가 조금 쉬워지는데 라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끝에 보시면 땅덩어리가 넓다, 스트레치 펼쳐져 나갔다는 여기서 했습니다. 그죠? 그 땅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이어서 자 이렇게 아주 큰 로만즈의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 땅 넓은 얘기 다음에 넓은 지역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CA가 묶이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남아있는 건 B를 도대체 다 어디다가 묶을 것이냐 이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실게요. 모든 문명은 정부의 집행, 정부 행정부에 의존을 합니다. 아마도 no civilization, 어떤 문명도 better exemplifies this than ancient Rome. 고대 로마보다 이것이라는 건 앞문장이죠. 모든 문명은 행정부에 의존한다라는 이 사실을 고대 로마보다 더 잘 예시화한 문명은 없을 겁니다. 비교급 섭지만 결국에는 고대 로마에서 이게 가장 잘 예시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고대 로마에서 행정부의 사람들이 문명이 의존하게 된 그 과정을 기술하는 글이 이어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ABC를 읽었을 때 딱히 안 들어오는데 그래도 그 중에 아까 얘기했죠. 일단 달고 얘기합시다. 자, A 읽어볼게요. 자, 넓은 이 로마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based in what is now, 지금은 중앙 이탈리아인 이 로만이라는 곳, 이 넓은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자, 지배하는 것은 needed an effective system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자, 효과적인 제도를 필요로 했습니다. 정부의 집행, 행정이라는. 자, B 볼게요. 실제로 civilization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comes from the Latin. Latin word civis에서 왔는데요. 그건 citizen, 시민을 의미하는 라틴어랍니다. C. Latin was the language of ancient Rome. 라틴어는 고대 로마인들의 언어였는데 그것의 territory, 호주가 가리키는 건 로마죠, 그죠? 로마의 영토는 stretched from the Mediterranean basin, 베이신이 많이에요. Basin all the way to parts of Great Britain in the north and the Black Sea to the east. 자, 이 고대 로마의 영토는 펼쳐져 나갔습니다. From A to B죠. 어디에서 어디로 펼쳐져 나가냐면 메디테레니언이 지중해예요. 자, 지중해 만으로부터 어디까지? 북으로는 대영 제국, 지금 영국 말하는 거죠. 북으로는 대영 제국의 지역으로, 그리고 the Black Sea to the east, 동쪽으로는 흑해까지 이 고대 로마가 이렇게 쫙 영토가 펼쳐졌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읽었습니다. 그죠? C에서 끝부분에 라틴어로 시작했지만 끝에 이제 지역이 확장됐다는 지역 얘기를 했잖아요. 같은 소재끼리 묶어야 돼요. B에는 지역 얘기가 없죠. A의 지역 얘기가 있는데 얘 넓게 펼쳐졌다 다음에 그 넓은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가 순서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C 다음에 A가 간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됐죠? 이제 남아있는 건 B를 어디로 붙일 거냐는 거예요. B를 어디로 붙여야 돼? 앞이야, 뒤야? 뒤에는 앞으로 붙여야 돼요. B를. 자, 그럼 BCA 일단 답이 몇 번이죠? 3번인가요? 오케이. BCA가 답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CA가 붙는 건 이해가 됐죠? 같은 영토 얘기니까, 땅 얘기니까. 그럼 왜 B를 앞으로 붙이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하는 말의 99.9%는 순접이야. 역접인 경우는 역접이라는 힌트가 있어야 돼. but이 나오거나 however 나오거나 on the contrary, nevertheless, instead 이게 있어야 역접이고 그런 말 하나 없으면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는 말은 다 순접입니다. 그럼 A 다음에, 아니 주어진 문장 다음에 이어질 말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civilization, 문명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문명 비스무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ABC 중에 누구예요? civilization은 라틴어 civis에서 왔다고,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다음에 B를 붙여야 되는 거야. 다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수학과학이 아니라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100% 처음 가는 B만 100% 얘랑 어울리고 나머지는 0%안 어울려요. 이런 문제도 있지. 그건 난이도 하야. 근데 얘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여기도 있어. 지금 로마 얘기하니까, 그죠? 하지만 더 적합한 거, 가능성이 높은 걸 찾는 거죠. 그랬을 때 영토 얘기하는 것끼리 붙여주고 B의 위치는 지금 똑같이 civilization 얘기를 끼고 있는 같은 소재잖아. 문명. 단어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가는 게 논리관계상 맞는 거지. 그래서 순서가 B, C, A, 3번입니다. 됐죠? 얘는 어려운 문제였어요. 제가 봤을 때 해석이 안 되거나 뭐 단어가 어렵거나 지문이 길진 않지만 아리까리에서 고민 많이 했을 문제입니다. 오늘 독해 10개 중에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 제가 찝었습니다. 자, 20번 볼게요. 얘 난이도 있어요. 지문 난이도가. 그런데 여러분 답은 쉽게 나온다는 거. 전형적인 패러프레이즈죠. 여러분 주제문 찾으면 다른 거 잘 몰라도 주제문을 찾았는데 주제문은 해석이 돼. 그러면 얘는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심리학에 관한 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제문이 혹시 찾았어요? 지금 빈칸이 맨 마지막에 뚫렸으니까 글의 결론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고 글의 결론은 글의 주제와 같은 거 아니야? 주제가 앞에 나오고 주제에 대한 뒷받침 문장 쓰고 끝에가 클로징 멘트가 결론이잖아. 앞부분에 주제문을 찾아서 그걸 해석 잘하면 빈칸을 맞출 수도 있는 거지. 주제문이 누구예요? 네, 체크해왔거든요. PPT에서 잘 못 찾아서 여러분. 위에서 둘 네 번째 줄 as some 그 부분이에요. 심리학에 관한 글입니다. 너무 길어서 다 안 읽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주제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as some psychologists 몇몇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것처럼 If the field of psychology,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is to mature and advance scientifically, 과학적으로 성숙하고 진보하려면 과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했냐?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과학적으로 성숙하고 진보하려면 is disparate, 아유 기출어이네, 그 이질적인 부분들, 그 이질적인 부분이 뭔데요? 심리학에서 예를 들면 자 신경과학, 발달과학, 인지과학, 그 다음에 성격과학이나 사회학 과학과 같은 사실은 여기서 파트라는 건 학문이란 얘기네요. 예시를 보면. 그죠? 이런 이질적인 심리학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학문들이
must become whole. 자, whole 형광펜치입니다. 어머, become whole에 형광펜 치시면 돼요. 자, 필자가 하고 싶은 말. 심리학이 어때야 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이 성공하려면, 발전하려면 다른 이런 상관없는 이질적 분야들도 하나가 되어야 하고요. 같은 말 아니야? 다시 통합되어야 한답니다. 자, 이게 왜 주제문인지를 알았냐면 밑에 보시면 계속 같은 얘기합니다. 형광펜 치세요, 이제. 자, 여러분 본문에서 이 PPT랑 다르니까 이거 보고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제가 같은 말하는 걸 체크해 온 거거든요. 노란색으로. 이걸 알아야 돼. 전문 해석을 다 못해도 어머 계속 통합하래. 계속 합치래. 그럼 들어가는 건 밑에 선지 중에 unified 1번 되는 거예요. 이게 독해감이에요. 뭐 해석을 다 완벽하게 하고 단어를 다 알아야만 답 찾나요? 선생님 전 완벽히 해석돼서가 아니고요. 선생님 저 감으로 답 맞췄어요. 감도 공부해야 나와요, 여러분. 너만이 아니라 난 뭐 심리학 전공인가요? 저 심리학 안 했어요. 교양으로 한번 대학교 1학년 때 들은 게 단데 여러분 그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야. 나 대학교 1학년 나 기억도 안 나. 그래도 답 맞춰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나도 배경 지식 없는 내용은 나도 내용 스토리를 다 꽤 맞춰서 이해가 잘 돼서 맞추는 게 아니라 답의 근거를 찾아서 답을 찾아가는 그 감으로 가는 부분이 나도 있어요. 선생도 있어. 내 나라 말도 아니잖아요. 너 국어 비문학을 다 우리말이라 알아들어서 답 찾니 매번?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해석을 완벽하게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감으로 답을 맞춰서 맞춘 것 같지 않아요? 다 그래요. 내가 모르는 소재를 가진 지문은 감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감도 그럼 답의 근거는 찾는다는 얘기잖아. 해석이 똑바로 안 돼도. 그 감은 공부 안 하면 나오나? 공부해야 나와요.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근데 공부를 해야 그 감도 온다는 거지. 형광펜치입니다. must become whole에 become whole하고 지금 integrated again. 형광펜 쳤죠? PPT처럼 그죠? 자, integrated again. 바로 다음 줄에 가운데 보시면 자, empirically integrated 또 나오지 않아요? 실험적으로, 실증적으로 어떻게 해요? 통합되어야 된다라고 했죠. 거기서 하나, 둘 내려오시면 맨 앞에 collaboration, 명사로 바뀌었네요. 협력, 협동이죠. 그래서 협력, 협동은 읽어보시면 지금 사람들끼리 협동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심리학자들 간에 협동하라 그랬잖아. 그게 합치란 얘기지 뭐. 같은 말이에요. 자, 거기서 한 줄 내려오시면 가운데 이 단어 아나? coherence 찾았어요? 통일성, 응집성, 논리력이에요. 하나의 단락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각 문장들이 한 주제에 대해서 응집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논리력이라고 하는 거죠. 통일성, 같은 말입니다. 지금 계속 바꿔쓰기 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 두 줄 내려오시면 as a whole, 전체적으로 by integrating, 또 나오죠. 합침으로써, 통합함으로써. 자, 밑에서 빈칸 바로 위에 보시면 how to combine 찾으셨나요? 자, 그 각 과목의 분야들의 자원들을 combine, 결합시키래요. 지금 계속 심리학 얘기하는데 뭐 하래? 합치세요. whole, 하나가 돼야 돼요. collaboration, 협동하세요. 그러니까 합친다는 얘기가 빈칸에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빈칸 앞에 however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순접이고 그래 결론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찾으면 정답은 1번으로 가죠. 지문이 쉽진 않지만 여러분 답은 뻔히 독해 조금만 공부하시고 패러프레이즈에 대한 파악만 되시면 답은 쉽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unified, 통합된 관점으로부터. 이게 답이죠. 자, 다이나믹한 면들 2번 역사 내내. 그 다음에 정확한 증거로.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에 대한 해설이 끝났습니다. 뭐 검찰직이라던가 교정직 같은 경우는 국가직으로 끝인데 요즘은 대부분 수험생들이 지방직을 훨씬 많이 보죠. 예. 그러니까 시험이 끝난 게 아니니까 국가직에서 아직 뭐 결과 나와봐야 알 거고 다른 과목이 어떤지도 좀 비교를 해봐야 여러분이 가진 영어 점수로 합격이 될지 말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데 일단 뚜껑 열릴 때까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여러분 지방직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쉬시고 너무 오래 쉬시면 안 됩니다. 길면 3박 4일 정도까지 쉬시고 다시 준비하셔서 지방직에서는 이번에 국가직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셨던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뭐가 모자랐다던가 시험장에서든 시험 전에 준비하면서든 그 부분 메꿔서 지방직에서 또 만회할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오늘 본 시험으로 여러분 좌절하거나 실망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거나 오늘 시험 무사히 잘 최선을 다해서 보고 온 스스로를 조금 오늘은 다독여주세요. 편한 밤 되시고요. 저는 지방직 대비 수업으로 다음 주에 지방직 대비를 바로 시작하죠. 그때 다시 또 새로운 컨텐츠로 준비해서 찾아뵐 테니까 신기일전 하셔서 강의 때 보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